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폭락 상승 모멘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여러분 자율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JD 부자연구소 6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는 마감이 됐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구글에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그 동영상 밑에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10년물 금리 1.5% 돌파에 주가 급락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나스닥은 3.52%, S&P 500 지수는 2.45%, 다우존스 지수는 1.75% 하락했습니다. 원인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 때문입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폭락 상승 모멘텀. 미 7년물 국채 입찰 얼마나 나빴길래 30분 만에 금리 1.6% 돌파했나? 25일 배런스와 마켓워치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7년물 미국 국채 입찰 결과가 나온 오후 1시 직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0분 만에 1.477%에서 1.614%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리는 2020년 2월 14일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이제 올라섰다는 얘기죠. 7년물 입찰 결과 때문에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입찰 결과 1.6%까지 오른 10년물 국채금리는 한국 시간으로 약 3시경 나스닥을 마이너스 3% 이하로 끌어내렸고요. 다시 국채금리가 1.5에서 1.4%까지 다시 떨어졌을 때 결국은 이제 나스닥이 다시 올랐죠. 올랐다가 결론은 1.5%에 이제 장막판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1.5%를 넘기면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확정이 됐습니다. 2021년 2월 26일 12시 현재 1.4%대까지 떨어진 국채금리 때문에 주식시장은 약간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는 파월의 멘트 이후 금리 이슈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리 이슈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식 투자자들은 패닉이 왔을까? 입찰 수요 강도를 보여주는 응찰률이 최근에 2.3배에서 2.045배로 크게 하락했다. 응찰률은 자료 집계가 가능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응찰률이 낮아질수록 수요가 적다는 뜻이다. 2.045배라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응찰률 때문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래서 채권 투자자는 채권 사기를 망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채권 금리는 높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안 사니까 이제 미국 재무부가 좀 더 이제 채권 금리를 높이 계속해서 책정했다는 얘기죠. 어제 4가지 변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금리 상승, 두 번째가 경기 부양책, 세 번째가 실적 발표, 네 번째가 경제 재개. 그래서 어저께는 이 4가지 변수 중에 금리 상승만을 나쁘게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3월에 통과가 되고 실적 발표가 4월에 있고 경제 재개가 5월에 있다면 모두 이게 주가 상승의 흐름으로 봤죠. 그래서 금리 상승만 지나가면 주가는 상승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금리 상승 이후 혹시 2번과 4번, 그러니까 2번은 경기 부양책이고요. 4번은 경제 재개죠. 경기 부양책하고 경제 재개가 좋은 지표가 아니라 혹시 나쁜 지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즉 채권금리 상승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바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서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1조 9천억 달러를 푸는 것이 가시화가 된다면 채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채권이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 더 많은 이제 채권이 더 풀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위험하다는 얘기고 경제 재개가 4월로 또 앞당겨진다면 오히려 연준이 테이퍼링을 안 한다고는 했지만 자산 축소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채권 입찰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고요. 아니 채권 입찰을 하는 놈을 호구로 봤다는 얘기죠. 나를 호구로 보고 이렇게 채권을 많이 이렇게 푸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위의 이유뿐 아니라 민주당이 이번 1조 9천억 달러 이후에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친환경하고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죠. 이러면 올해에만 5조 달러까지 풀어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 이거 똥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금리 상승
경기부양책, 경제 재개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이고 이게 채권 금리를 상승시키고요. 성장주의 주식을 끌어내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1월 8일 날이 저점인데요. 아니 1월 28일 날이 저점인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 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바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008%로 1월 18일 날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50% 가까이 올라서 현재는 1.477이지만 어제는 1.6%까지 60%대까지 급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의 대명사 애플은 전고점 대비 15%나 빠졌고요. 그것도 채권 수익을 따라서 서서히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주 완만하게 계속해서 올라갔고 지금 마이너스 3%가 뜰 때까지 계속 완만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뭔가 이제 그 올라갈 때는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크래시가 확 터지는데 마이너스 3%가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조금씩 매일같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마이너스 3%가 딱 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금리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채권 수익률을 상승을 멈추게 할 요인이 뭔가라고 이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연준의 YCC입니다. 연준이 YCC가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의 이제 약자인데요. 그 강제로 10년물 국채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사면 여기서 이제 연준이 집중적으로 사면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게 이제 YCC입니다. 그러니까 1.5%대 금리가 뭐 1.4%, 1.3%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시장에 뭘 주는 거예요? 안심하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1.5%대인 금리 때문에 YCC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경기 전망을 고려하면 미국채 10년 금리의 상승은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라파엘 보스턴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는 여전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기저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잠잠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뻘소리를 했다는 얘기죠. 더구나 연은 총재들의 발언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은 건강한 상승이다.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연준이 나서서 YCC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 상황에서 갑자기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2% 이상 치솟지 않는 한 YCC를 한다? 뭐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2%가 아니라 3% 정도는 가야지 YCC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 달 15일 정도가 돼서야 파월이 이제 매스컴을 탈 건데 아직 그러니까 뭐 파월이 나와가지고 뭐 멘트로 좀 죽여야 되는데 시장을 멘트로 죽이려면 앞으로도 한 15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결론은 YCC는 가망 없다.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부양한 축소입니다. 이게 경기 부양한 축소가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봤는데 오히려 이제 경기 부양한 축소가 오히려 금리를 낮추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상승 모멘텀으로 본다는 얘기죠.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이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져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뭐 1조 9천억 달러가 이제 지금 뭐 그 상정이 됐는데 뭐 1조 뭐 몇천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될 거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안 푼다는 얘기니까. 그러나 민주당은 뭐 이미 하원을 통과시켰고 상원으로 보내면 거의 원안인 1조 9천억 달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당초에는 뭐 1조 9천억 달러는 고사하고 몇천억 달러 수준에서 이제 통과가 되리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1조 9천억 달러는 아니지만 1조 한 5천억 달러 정도까지는 뭐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꽉 잡고 있으니까. 결론은 경기 부양한 축소는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응찰률 상승인데 뭐 지금 거의 2.0%에서 이제 응찰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2.3% 이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다음번 국채 입찰에서 적극적인 국채 입찰에 참여가 나타나면 국채가 안정이 될 것입니다.
즉 이번에 응찰률보다 높은 뭐 2.5배 이상의 국채 입찰에 참여가 있다면 1.5%대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주가도 횡보를 하면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은 축소가 되지 않으면 아마도 응찰률 상승은 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확실시 된다면 오히려 응찰률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이 아니라 뭐 1.8, 1.7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경기 부양은 축소에 달렸다. 응찰률 상승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외에 이제 변수도 있는데요. 그 외의 변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든가 경제 재개 시기가 앞당겨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장은 경기 부양책, 경제 재개를 오히려 나쁜 변수로 보고 채권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한 거죠. 채권 수익률을 끌어내릴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모멘텀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 많은 조정을 당했습니다. 좀 위험한 얘기가 있는데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 위기 아크 ETF 하루 4.5억 불 유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23일 갑자기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아크의 수익률이 최근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아크는 최근 일주일 수익률이 마이너스 9.1%. 어저께도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16%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예, 합해서 일주일간 최근 일주일간 16% 정도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크 이노베이션 ETF처럼 성장주에 집중 투자한 ETF가 환매가 나오고요. 환매는 주식 매도를 부르고 주식 매도는 다시 환매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일개 개미가 어떻게 봉황, 시장의 뜻을 알겠습니까?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뉴얼을 지키든지 하나는 존버를 하든지. 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을 떨어진다고 팔고 올라간다고 사면 계좌 녹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원칙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브 이슈 말뚝박기입니다. 지금 전고점이 143.16 달러인데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가 128.844 그리고 마이너스 15% 지점이 121.686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떨어진 게 120.99 정도가 되죠. 그래서 12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 15%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말뚝박기는 최대 50%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50%까지 전고점 대비 50%까지 떨어진다면 마이너스 3%대 판 현금을 모두 집어넣는 구조가 됩니다. 애플의 이제 말뚝박기 비율표입니다. 어제 애플의 종가는 120.99 달러죠. 그래서 약 15% 정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말뚝박기는 15%의 2배인 총자산의 30%만 애플을 사는 겁니다. 말뚝박기를 한다면 나머지는 달러로 갖고 있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TLT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 상황에서 해지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뭐 TLT로 굳이 해지를 한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20%, 25%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애플을 정해진 비율대로 사면 되는 것이 말뚝박기입니다. 그러나 오를 때는 불타기를 하지 않는 거죠. 즉 사지를 않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남은 자산을 전부 투자를 하는가? 매뉴얼대로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가 됩니다. 결론은 2021년 2월 25일에 마이너스 3.48%가 떴으니 3월 26일에 이후에도 세계 1등이 애플이라면 자신이 정할 비율로 사면 됩니다. 뭐 100% 투자하시려면 투자하시는 거고 아니면 뭐 내가 정한 비율대로 사시면 된다는 얘기죠.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가 뜬 2021년 2월 25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3월 26일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질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라는 거고 말뚝박기는 이 동영상을 참조를 하시거나 카페에 오시면 말뚝박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위의 상황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폭락 상승 모멘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